베트남이 김상식 감독 경기장에 이름 붙이겠다며 난리인데 뒤에서는 연봉 삭감 칼 갈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U-23 대표팀을 이끌고 아시아 축구 연맹 U-23 아시안컵에서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1회 0으로 박살내고 조별리그 3전 전승으로 A조 1위로 8강에 진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8강 진출이 아니에요. 한국이 사우디한테 처참하게 발린 거 기억하시죠? 그 사우디를 홈에서 완벽하게 제압한 겁니다. 득점 전환율이 24%라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일본이나 유럽 축구 선진국 수준이라는 거예요. 10번 시도하면 2번 반은 무조건 골로 연결한다는 소리거든요. 많이 차고 많이 뛰는 게 아니라 한 번 기회 잡으면 칼같이 마무리하는 현대 축구의 정수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완전 광란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거리에서는 상식 종신이라고 외치고 있고요. 8조 1,300억 원짜리 초호화 경기장, 7만석 규모 스타디움 중 하나에 김상식 감독과 박항서 감독 이름을 붙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김상식 감독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돈만 밝히는 한국인, 박항서 감독의 유산을 축내는 도둑. 성적이 나빠지면 당장 쫓아내겠다는 살벌한 협박을 일삼았거든요. 팀 리빌딩하느라 성적이 잠깐 주춤하니까 바로 본색을 드러낸 거죠. 정말 이 정도로 얄팍한 국민성을 보여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가관이네요. 잘 되면 우리 거, 안 되면 너희 탓. 전형적인 쌀국수 마인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박항서 감독이 다시는 베트남 대표팀 감독 안 한다고 선언하며 품격 있게 복수했던 그 베트남에서 지금도 각종 국제대회 트로피를 쓸어 담으면서도 여전히 프랑스 출신 트리시의 감독 연봉에 한참 못 미치는 푼돈으로 발목 잡혀있는 김상식 감독의 처절한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김상식 감독 체제의 베트남 축구는 지금 말 그대로 역사를 새로 쓰고 있어요. 단순히 한두 번 잘한 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 연속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작성 중이거든요. 2024년 1월 아세안 축구연맹 챔피언십 우승으로 시작해서 7월 미쓰비시 일렉트릭컵 U23 챔피언십 정상 등극, 그리고 동남아시안 게임까지 석권하며 주요 국제대회 3관왕을 완성했습니다. 이 세 개 대회를 전부 우승으로 이끈 감독은 베트남 축구 역사상 김상식 감독이 최초예요. 역대급 업적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에서 경기장에 김상식 감독 이름을 새기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감사 표시가 아니에요. 박항서 감독 이후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베트남 축구를 또다시 한국인 감독과 코치진이 건져 올려서 우승까지 시켰다는 게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결국 한국인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또 증명한 셈이니까요. 근데 소름 돋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도 베트남 축구협회에서는 물밑에서 또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논리가 뭔지 아세요? 김상식 감독이 낸 성적은 사실 박항서 감독이 닦아놓은 토대 덕분이다. 김 감독은 그냥 과실을 따먹었을 뿐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박항서 감독 쫓아낸 게 누군데요? 트리시에 데려와서 완전히 망쳐놓은 게 누군데요? 그걸 김상식 감독이 다시 살려냈는데 이제 와서 박항서 덕이라고요? 정말 뻔뻔함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더 웃긴 건 김 감독은 아직 베트남 사람 같지 않다. 박 감독이 파파 같은 존재였다면 김 감독은 잘해야 형 정도다라는 거예요. 무슨 가족 서열 정하나요? 감독을 평가하는 기준이 성적이 아니라 얼마나 베트남 사람처럼 구느냐라니. 이게 축구 협회 맞나 싶네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다 돈 문제예요. 베트남이 요즘 재정 상태가 엉망이거든요. 베트남 정부가 최근에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통법규 위반에 미친 듯이 벌금을 때리고 있어요. 정지선 위반, 신호 위반 같은 경미한 법규 위반에 2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심지어 전자담배 피우는 것도 엄청난 벌금 대상이에요. 왜요? 나라 곳간이 텅 비었으니까요. 국민들한테 벌금 폭탄 떨어뜨려서 세수 확보하는 거죠.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김상식 감독한테 또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축구판을 보면 진짜 리틀 차이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칼 가는 이중성의 끝판왕이거든요.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회만 되면 한국한테 손 벌리고 한국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고, 그러다가 한국이 필요 없어지면 바로 등 돌리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의 한국인 축구 감독들이 진출해서 멋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얼음판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뭔가 조금만 잘 되려고 하면 국가 차원에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해요. 한국인 감독이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간다. 우리 선수들을 무시한다. 베트남 축구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성해서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는 연봉 재계약할 때 깎으려고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합니다. 정말 치사하고 비열한 수법이에요. 지금이야 베트남 시내 곳곳에서 김상식 감독 이름을 외치고 있고 축구에 취해서 불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완전히 달라요. 김상식 감독이 이윤재 선수 같은 한국인 선수들과 한국인 코치진을 대거 데려와서 팀을 꾸리고 있잖아요. 베트남은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해요. 한국인 코치진이 너무 많다. 이들이 너무 호화롭게 지낸다. 박항서 감독 때는 이렇게까지 돈이 안 들었다. 이런 식으로 슬슬 물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축구 열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못 내고 있어요. 왜냐면 베트남 사람들이 완전히 미쳐 있거든요. 천하의 숙적 태국을 박살냈고 신흥 강자 사우디까지 제압했고 동남아 권역 최강자 자리에 올라갔으니까요. 이 분위기에서 김상식 감독 건드리면 국민들한테 역풍 맞을 게 뻔하니까 참고 있는 거죠. 이거 완전 8년 전 박항서 감독 때랑 똑같은 데자뷰예요. 기시감이 들 정도로 판박이 상황이거든요. 그때도 베트남 사람들 표현에 따르면 키 작고 못생기고 머리도 벗겨진 한국인 박 감독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쓰비시컵 우승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트남 전역에서 쌀딩크 매직 돌풍이 불었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박항서 감독 얼굴이 새겨진 인형을 들고 찬양했어요. 근데 그 뒤가 진짜 지옥이었죠. 베트남 언론이 여론선동을 시작했어요. 박항서 감독이 너무 많이 받는다. 베트남을 사랑한다면 연봉을 기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고 결국 박 감독은 받던 소박한 연봉마저 기부금 형식으로 토해내야 했어요. 베트남 공항에서는 인질극에 휘말리기도 했고요. 마지막까지 베트남 축구협회가 돈 타령하며 등살을 넣으니까 결국 박 감독이 감독직을 박차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김상식 감독에게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이었어요. 김상식 감독 연봉 재계약하면서 깎으려고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베트남 인터넷에 떠돌았는데 다들 설마 그럴까 했죠. 근데 이번에 우승하면서 완벽하게 사실로 확인됐어요. 처음 김상식 감독을 모셔올 때 베트남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트리시에 감독에 밀리지 않는 제대로 된 예우를 하겠다. 박항서 감독에게 누를 끼친 부분을 시정하겠다. 이렇게 거창하게 떠들었어요. 의지의 표명이라고 했죠. 근데 관심이 조금만 꺼지니까 바로 돈 타령 시작했어요. 그때 나온 소문이 확정 연봉 계약을 깨고 성과급 연봉제로 바꾸자는 거였어요. 월드컵 진출하면 얼마, 미쓰비시컵 우승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성적에 따라 포상금을 타가라는 식이었죠. 그때만 해도 에이, 설마 한 나라의 축구협회가 그런 요구를 할까라는 반응이었는데 완전히 현실이 됐어요. 판민진 베트남 총리가 직접 현장을 찾아서 응원하고 특별 보너스로 35억, 베트남 동,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을 줬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계약 내용에 따른 성과급이 확실하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현지에서는 이미 김상식 감독이 트리시에 감독 연봉의 3분의 1 수준을 받고 있었어요. 트리시에가 150만 불을 받았다면 김상식 감독은 50만 불 정도를 받는 거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것도 많다고 해요. 김상식 감독이 너무 많이 받는다. 재계약 때 자발적으로 연봉을 낮춰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 이후에 트리시에 데려왔을 때 완전히 망했거든요. 제대로 된 성적을 하나도 못 냈어요. 그러다가 김상식 감독 취임하고 나서 빠른 속도로 회복됐죠. 당장 동남아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미쓰비시컵 우승을 따내면서 자존심을 회복했어요.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모른 척하면서 돈 타령만 하는 거죠. 현지 축구협회와 언론 분위기를 보면
베트남 사람들의 축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요. 뭔가 씁쓸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또 한국인 감독을 데려와서야 성적이 나온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요. 박항서 감독 뒤통수 치면서 쫓아낼 때만 해도 한국인 힘 안 빌려도 베트남 축구는 바로 선다고 자신만만하게 떠들었잖아요. 근데 트리시에라는 프랑스 사람한테 호되게 당하고 나서 다시 애걸복걸하며 한국인 김상식 감독 모셔왔고 또 정상에 올랐어요. 이 그림 자체가 베트남으로서는 거부감이 큰 거죠. 그래서 벌써부터 예상 가능한 폭탄 발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갖은 꾀를 부리며 한국인 감독을 또 털어먹으려는 베트남이 김상식 감독의 선전을 두고 뒤에서 온갖 말들을 지어내고 있는 거예요. 현지 언론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현재 김 감독과 베트남의 계약에는 성적에 대한 세부 규정이 새롭게 생겼대요. 각종 대회 결과에 따라 차등 연봉이 지급되는 조항이 추가된 거죠. 처음 계약 당시 베트남 인터넷에서는 김상식 감독 연봉이 트리시에 감독의 150만 불보다는 적지만 박항서 감독보다는 많은 100만 불 정도로 책정됐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근데 현재는 이조차도 너무 많다고 지적받아서 박항서 감독 6억 연봉의 절반 수준인 3억 정도를 받는 걸로 확인됐죠. 근데 문제는 현지 언론들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베트남 사람들 국민 정서상 3억도 많다며 계약된 성적을 하나하나 달성할 때마다 상금 개념으로 돈을 타가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요. 그래도 김 감독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스스로를 증명하는 데 성공했어요. 여론의 등살에 밀려 베트남이 연봉 수정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솔직히 김 감독이 베트남에 너무 오래 있다가는 박항서 감독처럼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게 걱정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왜 베트남은 이렇게 한국인 감독들에게 의존하면서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거든요. 심리적인 문제가 깔려 있어요.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항상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중국, 프랑스, 미국 등 열강들한테 침략받고 지배받은 역사가 있죠. 그래서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해요. 특히 축구 같은 스포츠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자기들 힘으로 이루고 싶은 욕망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한국인 감독 없으면 제대로 된 성적을 못 내요. 이게 베트남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한국인 감독이 성과를 내면 찬양하면서도 동시에 깎아내리려고 해요. 박항서 감독이 닦아놓은 길을 김상식이 따라간 것뿐. 베트남 선수들이 워낙 잘해서 감독은 그냥 지켜본 것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성과는 베트남 것으로 가져가고 책임은 한국인 감독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특유의 문화도 한몫해요. 이 지역 사람들은 직접적인 대면, 갈등을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에서 칼을 가는 거죠. 한국처럼 직설적으로 우리 입장은 이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그 여론을 빌미로 압박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선호하거든요. 베트남 축구협회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협회 내부에는 파벌이 엄청나게 많아요. 친중 세력, 친러 세력, 친한 세력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박항서 감독 때는 친한 세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박 감독을 데려올 수 있었죠. 근데 박 감독이 성공하니까 다른 세력들이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한국인만 쓰느냐, 프랑스 감독을 데려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트리시에를 데려왔고 망했죠. 트리시에가 망하니까 다시 친한 세력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봐라, 한국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김상식 감독을 모셔온 건데 또 성공하니까 반대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연봉 문제를 트집 잡아서 김 감독을 압박하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김상식 감독은 순수하게 축구만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계속 잡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힘든 환경이죠. 박항서 감독이 왜 다시는 베트남 대표팀 감독 안 한다고 선언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한국 축구 시스템의 우수성이에요.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개인의 능력 때문만이 아니에요. 한국 축구가 쌓아온 시스템과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김상식 감독은 이윤재 선수를 비롯한 한국인 선수들과 한국인 코치진을 대거 데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식 훈련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하기 위해서예요. 한국 축구의 조직력, 전술 이해도,
피지컬 트레이닝 방식을 베트남에 적용한 거죠. 한국 축구는 개인 기량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더 중시해요. 개개인이 자기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팀 전술 속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바로 베트남이 득점 전원율 24%를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무작정 많이 차는 게 아니라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서 마무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거든요. 베트남 선수들의 개인 기량은 원래 나쁘지 않았어요. 민첩성도 좋고 기본기도 괜찮죠. 근데 시스템이 없었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알아서 뛰는 식이었죠. 김상식 감독이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 선수들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훈련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존 베트남식 훈련은 그냥 많이 뛰고 많이 차는 식이었어요. 근데 김상식 감독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과학적인 훈련을 도입했죠. 상대팀 분석, 전술 훈련, 세트피스 연습 등 모든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멘탈 관리도 한국식으로 바뀌었어요. 베트남 선수들은 큰 경기에서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자신감이 부족했죠. 김상식 감독이 한국식 정신교육을 도입하면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더 잘한다. 이런 마인드셋을 심어준 거죠. 이번 사우디전만 봐도 그래요. 개최국 사우디를 상대로 원정팀인 베트남이 전혀 주눅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격적으로 압박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갔죠. 이게 가능했던 건 김상식 감독이 심어준 자신감 때문이에요. 근데 베트남은 이런 한국식 시스템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감독이 운이 좋았다. 선수들이 잘해서 이긴 것뿐 이렇게 치부해버리죠. 한국 축구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코치진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는 거죠. 한국인이 너무 많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불평을 하는데 그 코치진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과가 가능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진짜 답답한 부분이에요. 베트남은 당장의 연봉만 생각하지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김상식 감독과 한국인 코치진에게 제대로 투자하면 베트남 축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데 눈앞에 돈 몇 푼 아끼려다가 더 큰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일본을 한번 볼까요? 일본은 유럽 감독들 데려와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요. 왜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당장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감독들한테서 선진 축구를 배우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베트남은 정반대예요. 한국 감독이 성과를 내도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시스템 구축보다는 당장의 트로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래서는 절대 축구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박항서 감독 때도 똑같았어요. 박 감독이 베트남 유소년 시스템 개편을 제안했거든요. 장기적으로 베트남 축구를 발전시키려면 유소년부터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요. 근데 베트남 축구협회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거절했어요. 유소년 시스템 개편에는 몇 년이 걸려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죠. 베트남 축구협회는 그런 장기 투자를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장 트로피 하나 따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김상식 감독도 비슷한 제안을 했을 거예요. 베트남 축구를 근본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베트남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 거예요. 돈이 아깝다고 할 거예요. 이게 베트남 축구의 한계예요. 한국인 감독 데려와서 단기적인 성과는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시스템화해서 장기적인 발전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 감독이 떠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